요즘 인간관계 다 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지난주 목요일 저녁 박 선생님은 오랜만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을 보니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자라도 보내야지 생각하면서도 그마저 귀찮았습니다. 그렇게 친구와의 연락은 또다시 끊어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을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모임이 부담스럽고 연락이 귀찮아졌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카톡이 와도 읽고 답장을 안 하고 모임 초대가 와도 핑계를 대며 빠지고 명절에 친척 만나는 것조차 피곤하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이나 무례함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깊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혼자 살아가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최 여사님은 60이 넘어서 인생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동창회도 나가고 이웃과 차도 마시고 친척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부담입니다. 최 여사님은 말합니다. 만나면 뭐하나? 결국 자랑 아니면 불평이라고. 누구는 자식이 의사 됐다고, 누구는 손주가 영재라고, 누구는 아파서 죽겠다고, 누구는 며느리가 속 썩인다고 그런 이야기들 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맞장구도 쳐주고 위로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최 여사님은 하나둘 모임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빠지고 나니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 눈치 볼 일도 비교당할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최 여사님만이 아닙니다. 요즘 50대 이상 중장년층 중 상당수가 인간관계를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피로감입니다.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오면서 쌓인 피로가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참았습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대우도, 친구의 배신도, 가족의 무관심도 참고 견뎠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굳이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싫은 소리를 들으며 웃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사장님은 최근 50년 지기 친구와 연을 끊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자식 잘 됐다는 이야기, 여행 다녀왔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친구니까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김 사장님을 관객으로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김 사장님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야겠다고.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에도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곧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일방적인 관계에 대한 거부입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 듣기만 하고 말하지 못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해집니다. 그것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진짜 나를 위해,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재산이라고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하고 넓은 네트워크를 가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10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 부장님은 명함을 1000장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게 사회생활이고 성공의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 인맥으로 일도 따내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정 부장님이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명함 속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 부장님은 상처받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인맥이 한순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손에 꼽을 정도지만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 부장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과만 만납니다. 횟수는 줄었지만 만남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쓸데없는 체면이나 과시 없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간관계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디지털 시대의 영향입니다. 요즘은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전화로, 영상통화로 언제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만나는 것이 오히려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해지면서 생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읽고 쇼핑을 합니다. 굳이 밖에 나갈 이유가 줄어들었습니다. 강 선생님은 요즘 거의 집에서만 지냅니다. 필요한 것은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심심하면 영상을 봅니다. 친구들과는 단톡방에서 가끔 이야기를 나눕니다. 직접 만나자는 제안도 있지만 귀찮습니다. 날씨도 보고 교통도 생각하고 옷도 차려입고 약속 장소까지 가는 것이 모두 번거롭습니다. 만나서도 뭐 그리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낫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로움도 유튜브나 드라마로 달랠 수 있습니다. 정보도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순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상처입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쌓였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마음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윤 여사님은 10년 전 친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팠던 것은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윤 여사님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 여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언제 또 배신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윤 여사님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 했습니다. 겉으로만 친하게 지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상처받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상처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차단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조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사는 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기대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술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대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만나려 합니다. 시끄러운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의미 없는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간극이 생기면 만남이 피곤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맞춰주다 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만나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조 선생님은 최근 동창회를 그만뒀습니다. 20년 넘게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만 이제는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창시절 추억담, 요즘 건강 이야기, 정치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조 선생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대화를 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라던가 노후 준비라던가 삶의 지혜 같은 것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가벼운 이야기만 원했습니다. 결국 조 선생님은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미안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른데 억지로 만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외향적인 사람도 때로는 고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활발하고 사교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본성과 맞지 않아도 억지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편한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평화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즐깁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왜 안 나오냐고, 왜 연락 안 하냐고 다그치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식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모두 끊고 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적당한 관계는 정신건강에 필요합니다. 완전한 고립은 우울증이나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관계는 유지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지만 소수라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 사장님은 요즘 딱 3사람하고만 만납니다. 학창시절 친구 1명, 직장 동료였던 후배 1명, 같은 취미를 가진 이웃 1명입니다. 이 3사람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그냥 침묵하며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